선생님 반갑습니다. 지지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진술충까지 했거든요. 네, 진술충까지 했는데 하다가 말았죠. 진술충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과 수업 보충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이런 거 클릭해 놓으시면 동영상 업로드 될 때 그때그때 바로 알려드리니까 바로바로 볼 수 있겠죠. 자, 시작할게요. 저번에 이제 진술충을 했는데 진술충이 충미충이나 진술충 자체가 전부 가색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 뽑고 하는 모양들이 제가 치과 의사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진술충미가 전부 우리 그 쇠지, 그죠? 묘지, 관대지, 양지 이렇게 하던 거니까 쇠지라는 게 왕지에서 다운돼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련 식품 또 뭐 피로를 회복하는 곳 있잖아요. 뭐 마사지 또는 뭐 있을까요? 뭐 여관 모텔도 되죠. 또 뭐 요즘 뭐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충전을 다시 재충전을 한다고 할 때 숙박업소 이런 것들 전부 쇠지의 모양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게 진술충미가 그런 화계지와 묘지, 고지의 개념 이런 것들 다 연결될 수 있죠. 진술충미충은 제가 토가 동한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라고 했고요. 이 애들이 묘지, 고지에 해당되니까 충해서 계고를 한다는 의미들이 있는데 이거는 곳마다 다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진술충은 역상으로는 손과 권의 충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팔계, 구궁팔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래 이제 이렇게 배열을 안 하고 이렇게 배열하죠.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돕니다. 일간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된 게 이게 하도죠. 예. 그 다음에 구궁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육수, 이칠화, 사구금, 삼팔목, 오토 이렇게 해갖고 구궁이 되는데 일이 이제 감계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근계가 됩니다. 그죠? 근계가 이제 술근해방입니다. 술근해방. 그리고 사효가 여기 손계가 됩니다. 손계가 여기가 진손사 방향입니다. 진손사 방향. 그래서 진이 여기 있고 술이 여기 있죠. 술근해. 그래서 이게 손방과 근방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이나 사업적이나 직업적 풍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큰 거래나 먼 곳을 출입하는 거래, 즉 무역 오퍼와 인연되고 부동산 건설 건축과도 인연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이 손방이 주역에서 이 교섭, 교역, 결혼 뭐 이런 여행 이런 쪽하고 관련된 바람의 자리거든요. 풍의 자리니까 교역과 교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신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건방은 이 국가의 자리죠. 아버지의 자리, 하늘의 자리, 강건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높은 고위직, 사장 뭐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자리니까 이 두 자리의 충이다. 그래서 뭐 직업, 사업, 대외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끝과 끝을 친다 뭐 이래서 지하철 뭐 이런 기관사, 역기관사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충입니까? 이 인신충하고 같이 역마충이죠. 우리가 인신사해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가 축진미술이죠. 요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죠. 축은 왼쪽 아래, 술은 오른쪽 아래, 진은 왼쪽이고 미는 오른쪽이고 인신사회도 같은 쪽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사회충은 여기와 여기의 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역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사화와 해수가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화는 이제 육양
지처고요. 여기는 육음이죠. 그래서 다 변하지만, 그죠? 모든 것은 변하지만 얘들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예. 양만 있다가 음운동을 해야 되고요. 오화에서 이제 일음이 시생하잖아요. 여기는 육음이 있다가 일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운동의 끝에서 양운동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양운동의 끝에서 음운동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아주 이것도 사화해수는 변덕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올해가 이제 해년인데 사해충이 걸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 진짜 많이 일어나네요. 와사풍 걸리고 중풍 일어나고 뭐 심혈관계통, 뇌출혈, 뇌경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화는 이빨도 뽑습니다. 이빨에 관련된 문제도 많고요. 심장도 많이 되고 뼈에 관련된 일도 생깁니다. 이 안에 해수가 경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는 경금, 경을 품고 있는 화다. 그래서 화는, 이 경금은 수렴, 결실,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니 첨단기기를 이용한 빗소리 전기 전자 분야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통신 이런 거 할 때 거의 이제 사화를 많이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죠. 자, 사해충은, 해수는 갑을 갈무리하고 있는 임수다. 이제, 왜냐면, 이제, 갑의 기운을 안에서 넣고 장생을 시켰죠. 예. 그래서 갑목은 해에서 장생을 하는데 여기 갑임이 갑목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수는 임수고 새로운 창조 개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영마니까. 그리고 이 시작하는 거 이런 의미는 수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수가 시작. 본래 생하면 생장화수장 할 때는 뭡니까? 목인데 얘도 되는 게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1, 2, 3, 4, 5죠. 선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바람과 물을 이용하여 먼 곳으로 가는 무역해온 항망이다. 바람은 어디요? 진손사 할 때 이 방향이죠. 물은 어디요? 여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종합하면 먼 곳을 빛이나 소리로 움직이는 언론통신 전파 등이다. 컴퓨터 얘기했죠. 예, 사해충은 변혁과 변화를 상징한다. 첨단 산업과 인연되고 새로운 발명과 개발, 혁신 등 분야와 인연이 된다. 자, 이제 형이네요. 충은 제가 부딪혀서 쳐낸다, 죽인다. 그래서 칠살, 죽일 살자를 쓰죠. 예, 또 이제 비워낸다, 그죠? 또 조화를 이룬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 형은 이제 보통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여기 들어가는 요철에서 이 들어갈 자리는 큰데 이 들어가는 곳이 작으면 이 깎아갖고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뭐 아니면 이쪽을 깎아갖고 작게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변형을 시키는 거죠. 변형. 그래서 강제성을 띤 조종을 동반해가지고 변하게 만드는 거죠. 파괴다, 수술이다, 사고다, 관제다, 송사다, 중독이다, 실종이다 등 형사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형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형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꼭 형사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형을 가지면서 격이 잘 이루어지면 생살 대권을 지고 난세의 영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 뭐 유명한 명의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 형은 좋게 안 본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조종한다. 강압적인 힘의 논리, 그죠? 그런 환경에 산다. 그래서 법무, 사법, 건설, 의료, 세무, 금융. 요즘 금융도 거의 이거 생살 여탈권을 지었다고 봐도 되죠. 대출 여부에 따라서 살고 죽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죠? 자, 군인, 경찰, 뭐 이런 거, 기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형에는 이렇게 사명이 있습니다. 인사신 사명과 죽술미 사명.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통변할 때 이쪽은 아주 많이 쓰입니다. 진짜 사람들은 간사한 동물이라서 우리가 보통 좋았던 일은 기억을 잘 못해요. 당연히 나는 좋아야 되니까.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어째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하면서 잔잔한 작은 일도 안 좋은 일은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통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존일보다 흉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더 빠르다 얘기를 하거든요. 일견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형충의 논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대운에서 어떤 사건 사고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원국과 대운과 세운이 합작을 해야 어떤 특정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원국에 있는 글자와 대운에 있는 글자, 세운에 있는 글자들이 사명을 짤 때, 그럴 때는 포인트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신 사명과 죽술민 사명 잘 기억해야 되고요. 처음에는 그래요. 이렇게 다 사주 적어 놓고 글자가 다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예. 얘기를 하면 여기 어떻게 인사신이 있었지, 죽술미가 있었지,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묘는 상형입니다. 서로형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자형이라고 스스로 졌죠. 유유오오, 진진오오 유유해해, 요 글자들이 자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만들어지는 논리는 뭐 알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어떤 기운이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 넘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가 지나쳤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하고 금은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이게 본래 방학과 사합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거든요. 논리가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화 금금 이렇게 나오고, 수하고 목은 수목 목수 이런 식으로 서로 생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운이 도가 넘친다. 그래서 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사명은 두 글자만 있어도 형의 작용을 한다. 잘못된 것을 물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니 강한 압력적 수단이다. 그런 능력도 있다. 권력적이거나 전문적이다. 군인, 경찰, 세무사, 의사, 건축기사, 가공, 기술자 등등, 뭐 금융도 된다고 했죠. 예. 네, 이런 형태인데 사명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인호수련이 뭡니까? 삼합이죠, 삼합. 그죠? 제가 외울 때 이렇게 해라 했죠. 해묘미, 다음에 신자진, 진 다음에 사유축, 축 다음에 인호술. 나중에 써먹는다 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해놓고, 이 해묘미는 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가 들어가. 해자축, 이 북방수죠. 이건 방합입니다. 예, 방합입니다. 자, 여기 신자진 수니까, 그죠? 여기는 임묘진, 목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과 화는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인다 했죠. 사유축, 신유술. 여기는 금의 삼합이고, 여기는 금의 방합이고, 여기는 화의 삼합이고, 여기는 화의 방합이고.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아래 위가 전부 형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해해자형이 나왔죠. 해해자형 나왔고요. 자, 여기 진진자형이 나왔죠. 그죠? 여기 유유자형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오오자형이 나왔죠. 얘들이 누구라고요? 자형입니다. 자형. 자, 그리고 여기 자묘 삼형이 있고요. 여기 자묘 삼형이 있죠. 얘들은 상형, 서로 상자다. 그죠? 상형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미축이 형이고요. 축술형이고요. 술미가 형이고, 서로 이렇게 물리면서 축술미 삼형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인사신용. 인신이 형이고, 인사가 형이고, 사신이 형이고, 인신이 형이고, 이렇게 인사신이죠. 인사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충미는 충을 보기 때문에 형충인데 그냥 충으로 읽고, 인신도 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인신이 형인데도 그냥 충으로 읽고 이렇게 읽죠. 네, 또 여기 또 있죠. 이거는 사신은 합인데, 그죠? 합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합이면서 파가 되는 건 뭐였죠? 인의 합합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의 논리는 이제 제3자의 간섭 이런 식으로 이제 충, 형, 파, 뭐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놓고 얘기를 하면 충보다 형이 형보다 충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평진전 논리에서는 격국을 바꾸고 성격을 만드는 그런 논리의 공간 하에서는 형과 충을 동급으로 봅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봐도 돼요, 거의.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형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형이고 이렇게 보면 충이다. 그러면 형이 중하냐 충이 중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형이나 충이나 합은 딱 그 형성되는 순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형이고 이렇게 보면 충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원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의 배열이면 이거는 형이 일어나지 않고 충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읽고요. 항상 제가 이 부분은 체용으로 읽으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사주 자체에서 이 천간은 양이라고 했죠, 그죠? 지지는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주 원국 전체를 갖고 얘기하면 왜 음이에요, 그죠? 양은 누가 있습니까? 대운이 양으로, 시간이 양으로 지나가죠. 예, 이런 식으로 전부 체형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은 나중에 있어야 되고요. 자, 이 판은요, 이 판은 그전에는 뭐였겠습니까? 완성된 기물이 있겠죠. 그러고 난 뒤에 깨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삼합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뭐 지금 자유파니까 뒤로 4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삼합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양간은 자선한다 했죠. 자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음간은 우전한다 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 원칙은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는 것은 12운성 논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할까요? 음양의 논리에서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동양학에서. 그래서 양은 순행, 음은 역행. 양순 음력의 원리는 동양학에서는 가장 큰 기본 원리다. 그래서 음양이 같이 순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이 자는 양간이죠, 그죠? 얘는 순행하면서 삼합을 짠다고 하면 자, 진, 신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죠? 여기서 출발하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이 파예요.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깨져야죠. 달이 차면 그 다음에 기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축은요, 얘는 거꾸로 가는 글자죠, 그죠? 왜? 이 양음 도니까. 얘는 축은요, 어떻게 해요? 축, 유, 사로 가잖아요. 그 다음이 축진파예요. 됩니까? 자, 요 인은요, 인, 오, 술 가니까 인의 합파가 되죠. 인의 파입니다. 그죠? 자, 이 묘는요,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묘, 해, 미, 오묘파죠. 그죠? 진은요, 진, 신, 자, 축진파가 되죠. 사는요, 음이죠. 사, 축, 유, 사신합파가 되죠. 됩니까? 자, 이 오는요, 오, 술, 인. 그죠? 오, 술, 인. 오묘파가 되죠. 됩니까? 자, 미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죠? 예. 미, 묘, 해, 그죠? 미, 묘, 해, 미술, 합파가 되죠. 됩니까? 저, 전부 다 한 것 같네요. 이 술은, 신은요, 신, 자, 진, 사신파. 유는요, 유, 사, 축, 자유파. 이렇게 되는 거죠. 파는 삼합의 완성 다음에 일어나는 글자다. 대신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이 파의 그 작용은 어떤 겁니까? 간접적이고 내부적이고 제3자다. 아까 제가 제3자의 방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제3자적 요소로 형적인 작용을 하는데 정도는 약하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요철을 진짜 깎아내야 되는 게 형이라고 하면 파는 그냥 이 그라인드 같은 걸로 갈아내는 정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내부적인 형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 분쟁, 스트레스 등이다. 그리고 운에서 파가 오면 회사 내 또는 가정에서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제3자의 문제로 갈등한다.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갈등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내 문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뭔가를 방해한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요소로는 이제 그게 제3자가 뭔가를 중간에서 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누가 끼어들어서 그죠? 중재하고 조정하고 감리 감독하는 등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을 하는 압력적 성향이 직업 성분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자기 역할이다. 그래서 부동산, 자동차, 뭐 정권, 금융 이런 전부 딜러들, 오퍼상 이런 것들이 전부 또 파하고 연결이 된다. 되죠, 그죠? 네, 그런 형태로 할 수 있고요. 자, 이 해는 이제 합을 방해한다고 했으니까 육합을 방해하는 글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방해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육합을 하는 애를 충을 하는 애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을 했는데 합을 지속을 못 시키고 깨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완성을 못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이탈되는, 헤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든다. 못다한 꿈,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미는 어떻게 쭉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볼게요. 자, 자는요, 자축합을 하잖아요. 그죠? 자축합을 하는데, 미가 와서 충미충을 해요. 그러니까 자 입장에서는 미가 해가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죠? 되죠? 그래서 자미가 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축 입장에서는요. 자축합을 했는데 그죠? 축 입장에서는 오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오충을 하면서 이 육합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 입장에서는 오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오가 해. 그죠? 자, 그 다음에 인 입장에서는 인의 합이죠. 그죠? 인의 합인데, 이 인의 합을 하고 있는데 사가 와서 사의 총을 하면서 인의 합을 깨니까 인 입장에서는 이 사가 해가 되는 거예요. 됩니까? 자, 이 해 입장에서는 인의 합을 하고 있는데, 그죠? 신이 와서 인신충을 하잖아요. 인신충을 하니까 요 관계가 해가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 묘술합을 했는데, 그죠? 묘술합을 했는데, 묘유충을 하니까 유술해가 되고요. 진술충을 하니까 묘진해가 되는 거예요. 되죠? 예. 다 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보니까 요렇게 내려온다, 그죠? 유술하고 묘진으로부터 전부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쭉 아래 위로 흘러가네요. 자, 누군가와 화합하거나 함께하는 것을 방해한다. 협동보다는 단독적 요소가 강하다. 그러니까 합을 못하고 깨버리니까 그죠? 단독적인 주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일이든 혼자서 처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니까 깨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을 못하는 방해 요소가 들어왔다. 모함이나 방해로 주변과의 이별, 발목 잡히는 귀찮은 일이다.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인이나 프로정신과 고독함, 똑불장군의 성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자, 원진은 이게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원진살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진, 기문 이런 것들은 아주 정신적인 텐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기문은 이제 이게 귀신의 문처럼 이렇게 진짜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정신박약 이런 쪽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 뭐 그래서 우리 정말 천재들 있잖아요. 뭐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들 다 뭐 귀문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원진은 사사건건이 어떤 면에서 음양이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들을 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원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싸우는 모양, 다투는 모양이 충이죠, 그죠? 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여운이 계속 간 것, 그런 걸 원진이라고 합니다. 충되고 난 다음에 여운이 계속 간 거를 원진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양순 음력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볼게요. 자오충을 했는데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자미 원진이에요. 그죠? 여기는요. 충미충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축오 원진이에요. 자, 음양은 양순 음력이에요. 자, 인신충을 했는데 그 다음이 인유 원진이고요. 자, 묘유충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묘신 원진이에요. 그죠? 자, 여기 진술충을 했는데 그 다음인 진해 원진이고요. 자, 사해충을 했는데 그 다음인 사술이 원진이에요. 되죠? 자,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 충한 다음 글자가 원진이다. 우리가 빵 부딪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봤는데 아 반갑다 하고 막 악수하고 껴안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빵 부딪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면 뭔가 이상한 서먹함 그런 거 있죠. 그걸 그냥 원진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서로 잘 맞지 않는 것끼리 억지로 끼워 맞춰서 서로 미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부관계를 원진살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보면 제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나 뭐 별일 없나 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막상 딱 보면 짜증나죠. 그런 걸 가지고 원진이라고 한대요. 자, 서로 미워하거나 불편해한다. 서로 다른 성질의 극기로 억지로 끼워 맞췄다. 완전히 반대거든요. 원진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합으로서의 음양, 그 다음에 입춘에서 양이 시작해서 목화운동, 목화금수의 운동으로서의 음양, 그 다음에 체로서의 음양, 자가 양이 되고 양음 이렇게 돌아가는 음양, 그 다음에 주역에서 일양이 시생하는 자리는 자죠. 자에서부터 묘는 이음, 이는 이양, 그러니까 일양 오음, 이양 사음, 삼양 사음, 사양 이음, 오양 일음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그래서 육양까지 가는 자리가 전부 양의 자리죠. 그럼 오부터 해까지가 또 음의 시작이에요. 일음, 이음, 삼음, 삼음, 오유 이렇게 음양으로 다 나눠 놓고 보면 원진은 그 네 가지 조건들이 전부 음양이 마이너스 플러스 전부 반대예요. 예, 그게 원진입니다. 자, 궁합론에서 부정적인 작용이 커서 서로 미워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데 억지로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는 띠로 보는데 요즘은 이런 거 일간으로 다 보죠. 육합이나 삼합이나 충이나 형파해 이런 것들을 다 일간으로 봐요. 예전에는 이제 띠로 월로 이를 본 거는 이제 월로 봤다는 말은 뭡니까? 부모끼리 집안끼리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하죠. 예, 이제 띠는 이제 거의 조상의 계열까지 넘어갔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보고 당신은 무슨 띠 피해라, 무슨 띠하고 인연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그냥 딱 봤을 때 제일 처음 알 수 있는 게 띠죠, 그죠? 생일을 알게 되면 일지까지 월까지 다 알 수 있는데 좀 더 들어가면 무슨 띠, 무슨 달 이렇게까지도 얘기는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띠 10월달생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육식갑자가 들어갈 때 쥐띠가 천간으로 올라오는 게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같이 월까지 맞춰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무슨 60 몇 년생이다. 지금 2010 몇 년이니까 지금 2000년도 초반생이다. 그러면 2004년생이다. 이렇게 하면 갑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로 예를 들어 아래로 8살 이러면 맞출 수 있는 글자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죠? 자, 기문은 원진하고 다 똑같은데 여기가 달라요. 아까 잠이 원진이었잖아요. 자오충을 하니까 그죠? 오 다음에 들어오는 미가 잠이 원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인신충을 하니까 인신충한 다음이 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유 원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자유, 기문, 인미, 기문 바뀌고요. 이게 다 똑같아요. 추고 원진 기문, 묘신 원진 기문, 진해 원진 기문, 사술 원진 기문 다 똑같은데 이 둘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바뀌는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기문은 제가 어떤 논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원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원진하고 기문을 같이 엮어서 그죠? 그래서 자미가 원진인데 자유가 기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신충하니까 그죠? 인유가 원진인데 인미가 기문이다. 그래서 자하고 인이 서로 원진 기문을 바꿔서 쓰는 그것만 이렇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죠. 자, 정신이 드나드는 문이라 귀신의 문이라 이 말이죠. 영적인 교류를 의미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이 귀문이 들어오면 정신적인 텐션이 엄청나게 걸리는 어떤 일들 그 육신으로 풀이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철학, 역술, 무속, 종교, 심리, 역사 등 많다. 이게 대운에서 이런 것들이 싹 들어올 때 우리가 신 내려가지고 무당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국에 있으면 몰라도 대원에서 이렇게 와갖고 10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기운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했다가 가고 나면 이게 안 되거든. 기운살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다시 명립이 오죠. 이 무속인들이 그렇게 해서 명립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기문했고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